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가 쨍쨍한 날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우울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기뻐서 춤출 듯이 행복한 날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속보를 하나 봤었어요. 이재명 사건 전원 합의체 상고심의 박영재 대법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회피 신청.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간다. 뭐 갑자기 정신이 없이 이재명의 기사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일 바로 첫 심리 진행까지 기사가 떴습니다. 저도 대법원에서 근무해봤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이 분위기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드라마지만 폭삭 속았다에서 좋아? 너무 좋아! 그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믿냐? 그런데요. 이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요. 이런 일이 있는 건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당일 첫 바로 심리를 한다? 글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수의 희망 고문 제 페이스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쓴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 진행. 분위기가 묘하네요. 훅 갈 수도 있을 듯.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사실 오늘 방송 시작과 동시에 고성국 박사님 소식을 제가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성국 박사님이 아침 방송 중에 정말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도 오늘 놀랬고요. 여러분 모두 놀라셨죠? 지금 다행히 병실로 올라가셨고요. 저는 방송 끝내고 바로 가서 병원에 바로 가서 박사님 근황을 보고 내일 제가 제 눈으로 본 근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준길 변호사님,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이 이야기 바로 전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북부지방법원에 갔다가 번개처럼 날라왔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 바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날라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속보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 진행. 속보 띄워주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순서대로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저거부터 보여주면. 2번부터 가겠습니다. 이거부터 갑시다. 네네. 2번부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의 박영재 대법관이라고 해서요. 상고심 주심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일단 상고심 주심의 박영재라는 건 전원 합의체가 아니란 얘기죠. 어느 사건이나 원래 몇 개의 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의 부, 4명으로 구성된 부에 갔는데 이게 2부입니다. 2부. 대법원에 여러 개, 4개인가 3개인가 부가 있는데 2부에 배당을 한 겁니다. 2부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이렇게 대법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연수원 동기가 2명이나 있네요. 네. 오경미, 권영준. 그러니까요. 이 대법원은 부가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부에는 대법관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 재판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하기로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고를 하면 뭐 상고의 요건을 갖추었냐 이제 뭐 이런 걸 해보고 그 다음에 4명이서 다 합의해서 야 이거는 뭐 말도 안 돼. 뭐 이거 저희 상고 기각이야. 막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냥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민사는 심리 불속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형사도 그냥 바로 기각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이 4사람이 물론 이제 주심이 있지만 4사람이 대법관이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그죠? 특히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이 사건을 이제 전원 합의체로 이제 넘깁니다. 네. 근데 사실 요번에 이 사건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거는요. 이 4명의 사람이 뭐 결정한 게 아니라 오늘 박영재 대법관 그죠? 2부에 배당. 오늘 박영재 대법관 배당.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기피 신청. 아니, 그 기사 또 볼게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자, 여러분, 이게 오늘인데요. 저 뉴스 시간 보겠습니다. 아침 11시경이었던 걸로 전 기억해요. 그런데 1번 뉴스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바로 선거법 상고심 재판부에 회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고요.
1번 뉴스. 1번. 기사 제목이 바뀌었나요? 아, 기사 제목이 바뀌었네요. 이게 원래 뭐였냐면요. 선거법 상고심 재판부의 회피 신청이었어요. 이재명이 갑자기 회피 신청을 냅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박영재 대법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박영재 대법관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재판부로 회피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바로 상고심에서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노태학 대법관은 지금 현재 선관위에 있으니까 자기가 회피 신청을 하고, 자, 정 변호사님, 그러면 전원 합의체로 지금 바로 회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원 합의체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전원 합의체는 이제 방금 말씀한 것 드린 것처럼 형사 2부의 내부에서 의견이 같지 않은 경우, 그쪽 의견이 갈리는 경우, 그다음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 포인트 방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로 보통은 대법원에서 갑니다. 자, 그러면 무죄가 나왔던 것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아니, 죄송한데 그거 아니고요. 그럼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경우. 그러니까 대법원, 죄송해요. 제가 설명이 지금 잘못됐어요. 네네. 대법원이 이때까지 나왔던 판결이, 그쵸, 판례가, 네네. 예를 들어서 A라는 판례로 쭉 갔는데, B라는 판례로 갈 경우. 그렇죠.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대표적인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행사할 때. 그렇죠. 운전면허증을 행사하는 게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예전에는 뭡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신분증 행사하는 네. 거. 원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 오늘 사실은 되게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진짜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저 약간 좀 텐션이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원 합의체까지 굳이 지금 바로 회부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우리 그만 희망 고문해. 이거 굳이까지 이거 지금 너희가 아직도 대법원을 믿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속보입니다.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를 진행했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이재명이 회피 신청을 했다라고 그때 속보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회피 신청을 한 건 노태학이고 이재명이 회피 신청을 한 것은 아닌 거로 보이고요. 그럼 검색 좀 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제가 아까 본 거에는 이재명이 회피 신청으로 돼 있었어요. 원래 CJB 청주방송에서는 속보 해가지고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재판부의 회피 신청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현재 바뀐 제목이나 이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이 회피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보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아까까지는 기사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시 검색 좀 하겠습니다. PD님, 지금 아까 제가 했던 그 기사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1번. 속보 1번. 네. 제목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제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목이 바뀌었어요.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이 회피 신청으로 돼 있었는데 그럼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아마 사람들이 이제 회피 신청을 하니까, 사실 회피 신청은 기피 신청을 해야죠, 이재명은.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아까 이재명을 회피 신청으로 봤었거든요. 네. 그거 검색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PD님 좀 해봐 주세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이재명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재판관이 내가 재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기사가 잘못 나오는 회피 신청의 주체는 대법관이지 이재명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청주방송의 이 속보에서 이재명이 회피 신청을 한 것처럼 되는 내용은 잘못된 거다. 자, 여러분,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이재명이 회피 신청했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이재명이 회피 신청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가 했느냐? 그러면은 노태학이 했죠. 노태학이 회피 신청을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노태학이 회피 신청을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럼 결정을 해서 전원 합의체로 올라간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또 그건 또 어떻게 되는 지금 거예요? 뭐냐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면 이거 2부에서 그렇게 4명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서로 의견이 너무 갈려갖고 이거 우리 2부에서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되게
중요한 사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또 대법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요번의 경우에는 뭡니까? 대법원장이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대법원장이 야, 이 사건은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오늘 바로 박영재 대법관한테 2부에 배당하고 4명 중에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자마자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 이거 전원 합의체로 넘겨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오늘 넘어갔는데 바로 오늘 심리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요, 네. PD님 제가 기사 하나 드릴 테니까요. 지금 한번 띄워봐 주세요. 기사들이 중구난방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PD님 방금 제가 드린 거 올려주시면 정 변호사님이 보실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네. 그 회피 신청이잖아요, 저거 회피. 제가, 저거 회피도 잘못된 거 기피 신청이죠, 기피 신청. 그러니까 지금요, 이거 글자를 기자님들이 지금 다 왔다 갔다 하고 쓰시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기피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 근데 회피 신청은 재판관, 대법관이 직접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대법관이 보기에 내가 이재명 재판을 할 때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다. 왜? 노태학이 예전에 아마 재판을 한 적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본인은 회피 신청을 한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이 재판받는 자가 어떻게 회피 신청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요 기사가 제가 방금 검색을 했더니 기사가요 제목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노태학은 회피 신청을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 회부한 겁니다. 네네, 회부했어요. 자,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 회부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대법관이 모두가 모여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가운데 또 대법원장이랑 법원행정처장은 빠져서 13명인가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 오늘 전원 합의체로 넘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자, 0번 뉴스. 바로 심리를 시작했어요. 네, 지금요 너무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가 진행됐어요. 그렇죠. 저게 무슨 의미죠? 오늘 바로 대법관들이 심리를 한 거죠. 심리라 하는 것은 뭡니까?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기록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미리 좀 받지 않을까요? 자, 정 변호사님 방금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이재명이 이거 기피 신청할 수 있나요? 못해요! 기피 신청은 할 수 있죠. 이거 재판부를 어떻게 다 해요? 전원 합의체로. 어디요? 전원 합의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 아까 할 때는 전원 합의체 가기 전이죠. 전원 합의체 기피 신청할 수 있냐고요? 전원 합의체 모든 판사를 다 기피 신청한다고요? 네. 뭐 이재명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체를 기피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기각 결정을 하겠죠. 10명을 다 기피 신청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럼 한 명을 뺀 1번을 뺀 2, 3, 4, 2번부터 9번이 1번에 대해서 기각, 그 다음 2번에 대해서는 3번부터 10번이 기각,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다다다다다다 기각하겠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재명이라면 맞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제가 못한다고 안 할게.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봤어요. 대법원에 근무해 봤습니다. 재판연구관으로. 첫 심리 진행하는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게 그냥 모여서 차 한 잔 먹은 게 아니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해당 쟁점을 2가지로 이미 정리를 했대요. 첫 번째, 이재명이가 후보 시절에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 그 다음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 사실은 2개죠. 그 다음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네? 이렇게 해서 이미 정리를 했어요. 쟁점들을 다. 자,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재명은 무죄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에 탄핵이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고요. 있는 것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전원 합의체 회부가 돼서 바로 첫 심리를 진행했는데
오늘 첫 심리를 진행했는데 전체 대법관이 다 모여서 했는데 쟁점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쟁점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만 또박또박 들어보세요. 정 변호사님 다시 해주세요. 예, 쟁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 이 표현이 교유 행위를 서로 사귀고 이렇게 만나고 뭐 그런 행위가 있었냐 이거죠. 두 번째는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 이거 벌써 제가 보기엔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재명 빨리 무죄 주려고 이렇게 모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죄를 주려고 하면 4명이 있는 데서 그냥 바로 기각시켜버려요. 네. 그리고요 또 무죄 주려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대선 끝나고 해도 돼요. 그리고 진짜 무죄 주려고 하면요 굳이 전원 합의체까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방금처럼 기사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이재명에게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꼼꼼히 볼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안 믿는 것도 이해하고요. 지금 여러분 좋아요. 지금 불안한 것도 알고요. 100번 이해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맞아요. 100% 무죄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지금요, 이재명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민주당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꼼꼼하게 이성을 가지고 지금 기사에 나온 쟁점 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번거롭지만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가 있었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알았느냐? 알았지.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유죄다라는 그 무죄가 이상했어요. 그쵸? 예. 정 변호사님, 이재명 무죄가 이상했던 거 맞죠? 그 다음에 국토부. 대답 좀 해주고 네, 가요. 맞습니다. 이상한 거 맞죠? 당연히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정 변호사님이 그날 했던 말이 있어요. 법률가의 양심에 이건 무죄 아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뒤집어진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교류가 있었느냐 이 얘기는요. 이건 유죄를 의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요. 표현이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예요. 네. 교유 행위라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람이 알고 그죠? 만나고 뭐 대화하고 전화하고 그죠? 기타 등등 이런 행위들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 했잖아요. 그 사실은 이 표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뒤집어서 유죄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것도요. 협박이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평가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됐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핵심이 뭐냐. 자,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협박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유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유죄라고 지금 다수의 대법관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고무적인 게 오늘 당일날 바로 전원 합의체에 넘어갔는데 그런데 당일 오후 2시에 바로 심리를 했다. 그죠? 아니 대법관님들이 얼마나 높으신 분들인데요. 그렇잖아. 심리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나서 당일날 심리를 한 사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대한민국 그 법원사에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대법원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너무 빠르게 심리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요. 전원 합의체 판결을 했는데 예를 들면 유죄로 올라온 것을 전원 합의체 하면서 유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방금 제가 설득당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온 걸 그대로 유지해서 갈 건데, 다 같이 모인 다음에, 야, 지금까지 온 걸, 갑자기 저 심장 떨려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제가 지금 심장이 떨렸는데, 나 떨렸어요, 방금. 왜냐면,
와, 이거 이래가지고 이재명이 진짜 유죄가 돼서 내려가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려갈지 자판할지도 자, 봐야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파기자판 가능성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것도 설명 좀 당연히. 해주세요. 예.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제 핵심이 뭐예요? 더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 근데 이 사건은 벌써 1심에서 한 2, 3년 재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와가지고요. 달리 더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가 필요 없어요. 증거가 충분하고 법적인 판단만 하면 됩니다. 1심 마지막에도 그렇고 항소심도 사실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기재판을 하는 경우에 양형을 정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유죄를 무죄로 한다든지 또는 무죄가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수는 있지만 그죠?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형까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과연 대법원에서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응? 이렇게 하면 돼요. 응? 항소심 파기하면서 원심대로 그냥 판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심대로. 항소심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근데 항소심이 전부 다 무죄였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말입니다. 일부 무죄의 집행유예였잖아요. 다 유죄인데 양형을 정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냥 1심대로 항소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라고 지금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만큼 당했는데 저라고 화 안 나겠습니까?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설명할게요. 3번인데요. 자, PD님 현수막 사진 제가 찍은 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합니다. 겸허히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인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저걸 보고요. 너무 화가 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저 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저 당의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게 화가 났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합니까? 여러분 답 좀 주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십니까? 겸허히 국민을 섬기겠대요. 뭔 뜬금없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화나 죽겠는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오늘 이재명의 이 심리가 진행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아투 방송 유유의 적반하장을 돌려 보시면요. 저와 정 변호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예언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4월 안에 어쩌면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소름 그 얘기한 거예요. 왜? 4월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서 파기자판이 돼서 이재명이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말을 할 때 이 표현도 썼어요. 법률가의 양심에 이게 유죄면 안 된다. 무죄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무죄냐. 죽었던 사람이 튀어나오겠다. 이게 어떻게 무죄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헌재를 보면서 믿음이 사라졌었어요. 저 정말로 재판부에 믿음이 사라졌었어요. 저 며칠 동안 저도 우울했어요. 여러분 안 우울하셨어요? 저 며칠 동안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안 먹던 두통약도 먹었어요. 왜? 8명 국민의힘 후보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뭐? 왜 바퀴벌레를 먹을래? 자동차 바퀴를 먹을래를 묻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요. 진짜 제가 야 진짜 국민의힘 당비 저거 나도 내야 되나 고민했었어요. 거기다가 오늘 4명이 추려진다고 하는데 나경원이 올라오면 한동훈이 유리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뿐입니까? 양향자가 왜 나와요? 양향자가 그뿐이에요? 김상욱이 야 윤석열 탈당 안 시키면 제명 안 시키면 내가 탈당할 거야. 야 네가 좀 나가. 그 와중에 이재명 이 전원 합의책을 보면서 그래요. 희망 고문 아니고 이만큼 희망의 나무가 생겼어요. 이만큼 희망의 나무가. 자,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여러분 화나는 것도 이해하고 여러분이 저보고 희망 고문 그만하지 말래도 다 이게 받을게요. 그런데 진짜 며칠 뒤에 파기자판 나오면 그분들 무조건 슈퍼챗 쏘기 약속.
약속하세요. 만약에 며칠 뒤에 파기 자판 나오면은 여러분 슈퍼챗 쏘기 약속. 아 정말로. 왜냐면 지금 저한테 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선물을 줘야죠. 저도 오늘 앉아서 계속 이러면서 이거 뭔가 좋은 조짐 같다 계속 했습니다. 맞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묵주기도도 하고 비나이다도 하고 정화수도 떠놓고 이재명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재명 꼴 보기 싫어요. 네, 보기 싫죠. 자, 그래서 저요. 저 지금 여러분한테 맞아 약속 여러분 약속 저요 여러분한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음이 같잖아요. 유재 나오면 슈퍼챗 쏜다. 약속. 오 여러분 역시 내 편 약속. 마지막 희망인데 약속. 왕상제 하늘님 약속. 맞아요. 알아요. 고 박사님 소식 제가 다시 전해드리자면 고 박사님이 오늘 아침에 방송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저는 방송 끝내고 바로 이어갈 겁니다. 일단 오늘 해야 될 게 있으니까 4번 뉴스 보여드릴게요. 4번 뉴스 보면 여러분 또 화가 확 날 거예요. 중국산 전기차가 도청이 가능하대요. 진짜 중국 애들. 여러분 중국산 전기차에 도청 기능이 있대요. 근데 저 이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랐던 게 중국산 전기 제품에도 도청 기능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인데요. 예전에도 그 미국 보잉사인가? 그 비행기에 도청 장치를 했다가 중국이 들켜서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진짜? 이거 도청하면 전기 자동차 몰고 가면은 도청한대요. 여러분 진짜 중국산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중국산 잡지 않습니까? 5번 있어요. 5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고 난 뒤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에 민노총 위원이 위촉됐대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노동계 측의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한 2년 동안 임명을 안 하다가 요번에 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너무 긴장하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민노총 위원을 위촉해서 내 돈이 여기에 쓰이는데 민노총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화가 나요. 너무 저들에게 우리가 긴장할 필요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왜 내 돈을 이들에 대해 쓰냐고요. 정 변호사님은 너무 마음이 착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정 변호사님은 너무 마음이 착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단체의 새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사람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썩 사람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또 다른 좋은 우리 위원들이 계시니까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반대일세. 여러분 8번 뉴스입니다. 오늘 이재명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요 MBC 뉴스를 봐요. 일부러 MBC 뉴스를 봐요. 왜 보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MBC 뉴스 멘트가 이런 멘트가 나왔었어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아무런 일정이 없이 메시지만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재명 재판도 공개하라. 피고인석 안전 이재명을 공개하라. 어떠십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쟤네들이 좌파들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피고인석에 앉은 거 보고 싶어 하던데 왜 이재명은 공개 안 합니까? 이재명은 왜 공개 안 해요? 이게 평등한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은 괜찮고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에 저런 식으로 꼭 보도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하면 이재명도 해야죠. 더군다나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몇 개예요? 5개잖아. 대법원 거 빼더라도 4개잖아요. 그죠? 그럼 대통령 한 번 나오면 이재명은 4번 나와야죠, 언론에. 자, 9번입니다. 여러분 이준석을 보고요. 그때 누가 그랬지? 그 의사가 그랬는데 싸가지가 없다고요. 이준석 하는 멘트 한번 보실래요? 윤, 결정적일 때 이재명 살려. 한심, 특이한 인간. 여러분, 특이한 인간이래요. 글쎄, 이준석은 말 폰새가 참, 그죠? 이렇게 좀 매를 불러요. 그쵸? 누군가한테 특이한 인간. 저런 표현을 쓰면 자기가 올라가나요? 자기가 우아해지나요? 왜 저런 표현을 쓰죠? 그래. 뭐, 좀 특이하다.
얘기하는 건 좋은데, 나이도 이제 40밖에 안 돼가지고 대통령을 향해서 특이한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자신을 스스로 경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칼 썼다고 살인 아니다. 본인이 칼 쓴 거 자복한 거다. 판사한테 저런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참 특이해. 김계리, 윤버지, 무슨 어버이 수령인가? 무시가 답이다. 윤을 키운 건 추미애다. 이재명 키운 건 윤이고 한심하고 어슬프다. 여러분, 저는요, 이준석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요, 참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혀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적 사고도 없고 결국 자기 내키는 대로 욱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크크크.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윤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문제 삼았어. 좋아. 자, 그러면 제가 이준석이한테 물어볼게요. 야, 근데 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 그럼 문제 삼았니? 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버지라는 표현을 쓴 거를 네가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수준에서 한마디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제 기억에는 이준석이 뭐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그쵸? 자, 우상호님 말씀 너무 공감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슈퍼챗도 감사드리고요. 말이 공감 가서 읽었겠습니다. 유튜브들 왜 그러나요? 국힘이랑 짰나? 경선 선관위의 위촉에서 부정선거하는 거 왜 얘기 안 하나요? 저 했어요. 부정선거 얘기나 하면서 부정경선으로 선관위가 정해준 후보 찍으라고 강요하는 유튜버들 한통속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한동훈만 아니면 되나요? 저는 한동훈만 안 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양양자도 뭐라고 했고요. 안철수도 얘기했습니다. 홍준표는 맨날 윤통 정치해본 적 없는 사람이고 조롱하던 인간인데 그래도 반탄이었으니 몰표 줄 겁니까? 어머? 왜요? 자, 제가 답 다 해드렸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11번 뉴스는 제가 꼭 소개할게요. 이 11번 뉴스에서 3호 대응팀이 꾸려졌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3호 대응팀이 꾸려졌다라고 하면서 또 킥킥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3호 대응팀 꾸려진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요. 뭐가 돌았냐면요. 그 총리실에서 나온 자료라고 페이스북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 자료에 무슨 뭐야 사무관 누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번호가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호 대응팀에 꾸려졌다는 거에 가짜뉴스 대응이라고 나와서 도는 것까지도 가짜예요.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낚이지 마시라고 이거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인데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엉터리라고 기사를 자료를 만들어서 돌린다고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가 이상해서 제가 확인을 다 전화를 했는데 그 자료도 가짜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김현정의 뉴스쇼 정도 되는 데서 어떻게 제목이 뭐예요? 한덕수 노코멘트는 대선 출마이고 3호 대응팀도 꾸려져. 그래서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3호 대응팀 거기에 나오는 3호 대응팀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도 가짜더라니까요. 아이 참. 제가 근데 그 자료 가짜라서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안 쓰는데 제가 전화까지 다 아까 해봤습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요 여러분 지금요 오늘 13번 보겠습니다. 한덕수 지금 대선 출마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진성준이 직무정지시키래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글쎄요, 뭐 진성준을 포함해서 김민석 해가지고 지금 한덕수 총리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나 봐요. 지금까지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은 오히려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자제해 왔는데 지금 진성준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즉각 추진하자, 직무정지 시켜야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쟤네들이 이제 파악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출마하는 걸 알고 출마하니까
출마하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탄핵을 해서 좀 상처를 입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실 마이크에서 되게 멀리 가서 얘기해요. 목소리가 하도 크다 그래서 마이크에서 저 되게 멀리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마이크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해도 마이크가 쌩쌩하게 제 목소리를 잡아내는데 저 멀리서 얘기해도 제 목소리가 다 들린대요. 근데 또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답답할 거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모습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모습을 좀 사랑해 주세요. 왜냐면은 아까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 진짜. 그리고 또 댓글 보니까 파기 자판이면 슈퍼챗 쏠게요 하는 분들 많아서 더 기분이 또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면서 교감하면서 하는 게 유튜브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 와중에 19번이에요. 김종인, 한덕수는 계엄 사태 장본인, 대선 꿈도 꾸지 말아야. 이 할아버지는요, 툭 하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20번 보시면요, 재밌는 거. 한동훈만이 민주당 1기 후보래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 옛날엔 그렇게 이준석 하더니 이제는 한동훈으로 갈아탔어요. 자, 그 와중에 21번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용병론과 빅텐트는 보수 죽이는 길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덕수 대행께서 나오시면 그래도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연락 받으신 분 계세요? 국민의힘에서? 전 전화를 못 받았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대기 중이거든요. 핸드폰 놓고 전화 오면 바로 하려고. 근데 여러분 혹시 연락 왔어요? 왜 연락이 안 오죠? 이게 뭐죠? 누구한테 도대체 이거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전화 받으신 분 계시면 여기 받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아직 제 주변에 한 명도 안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근데 저는 좀 나경원 의원 한 얘기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요? 한덕수 총리가 외부 영입이에요? 당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좁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아니다 그 얘기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너무 마음이 지금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4등에 못 들어갈까봐. 아, 4등에 못 들어갈까봐? 네, 걱정 마세요. 나 의원님 4등에 들어가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쨌거나 그죠? 안 오죠? 안 오죠? 광고 보험 전화만 와요. 저는 오늘 그 건강보험센터 거기서 왔어요. 그쵸? 그쵸? 주변에 온 사람 없죠? 그럼 도대체 이거 누구한테 아니 혹시 받으신 분 있으면 받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지금 그래서 연락이 왜 안 아무도 오죠? 없네 진짜.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선관위에다가 하지 말라고. 왜냐면 국민의힘 경선 우리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상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전화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틀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저도 차단됐나 싶어서 점검했어요. 저도요 전화 점검 다 했습니다. 저랑 다 똑같네요. 저랑 다 똑같으세요. 그 전화 안 오죠, 그쵸? 이상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하냐고요. 그런데 이건 합리적인 저의 의심이에요. 전 너무 이상한 게요. 갑자기 한동훈을 너무 띄우는 거예요. 그쵸? 너무 한동훈을 띄워서 제가 지금 기분이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그런데 22번 잠깐 볼게요.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우면 윤버지 천하람이 얘기했는데 저는요 천하람이 혁신당의 국회의원이 됐을지라도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비하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원이었어요. 천하람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업보는 돌아갑니다. 저는 업보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밌는 기사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안철수가 뻐꾸기가 되겠대요.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안철수 뻐꾸기, 이재명 막는다면 뭐라도. 그러니까 뭐 자기가 뻐꾸기가 돼도 상관없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데 네. 이게 뭐가 생각나냐면 그쵸? 옛날에 그 대선에 나와갖고 제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이 얘기한 거랑 거의 같은 수준 얘기 같대요. 그런데 자기가 뻐꾸기라고 또 되겠다고 했는데 진짜 재밌는 거 31-1 뉴스입니다. 진짜로 있잖아요. 정청래가
뻐꾸기라도 되겠다는 안철수 내 손가락 자르겠다. 왜 갑자기 정청래가 손가락을 자른다고요? 저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사실은 저 기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뻐꾸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뻐꾸기도 안 된대요. 뻐꾸기도 안철수를 뻐꾸기도. 넌 사람이잖아, 뭐 이상한 소리를. 여러분 있잖아요. 정청래가 갑자기 자기 손가락 자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나 싶은데 32번 보면요. 안철수가 자기가 죽어가는 당을 살릴 화타래요. 근데 제가요. 저 요즘 이제 오타가 보이나 봐요. 그 화사인가 하는 가수가 있죠. 화사. 그렇죠. 그런 가수가 있죠. 근데 저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당을 살릴 화사. 그래서 자기가 뭐가 화사라는 거지? 근데 화타, 의사. 이재명을 막을 제갈량. 이 정도면 중증 아닌가요, 정 변호사님? 근데 이재명을 막을 제갈량 저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제갈량이 누군가를 막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제갈량하고 떠올리는데 이재명을 막는다와 제갈량은 이준석 비단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지금 저 안철수도 보면요 급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는 이 제갈량이 삼국지 안에서 뭔 일을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33번 보시면요. 안철수가 탄핵 각하 외치다가 어딜 염치 없이 이러면서 또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욕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정해지는 거에 안철수가 밀려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이 되게 급한가 봐요. 탄핵 각하 외치다가 어딜 염치 없이. 정 변호사님 저 언어가 왜 저러죠? 아니 근데 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탄핵 각하를 외칠 때는 탄핵 각하를 외치는 거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지만 나와서 또 이렇게 대선 보고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거죠. 아니 뭐 안철수 왜 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4명 안에 못 들었나 보네요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저걸 보면서요. 4명 안에 못 들었나? 왜 저렇게 흥분을 하지? 자기가 왜 갑자기 화타도 되고 제갈량도 되고 갑자기 뻑뻑이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음이 빵 터진 게 안철수 오늘 하루 안에 화타에다가 제갈량에다가 뻐꾸기에다가 안철수 오늘 왜 이러죠? 아니 정말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하다가 웃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뻐꾸기라도 될 테니까 자기를 뽑아달라는데 근데 뻐꾸기가 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뻐꾸기에 화타에 그 다음에 제갈량까지 가더니 네. 그 다음에 탄핵 각하 외치더니 어딜 염치 없이까지 하고 안철수가 우리 철수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그런 와중인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35번 보면요. 발작 버튼 안철수 물 갔어. 여러분 진짜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철수가 너무 이상해졌는데 35번 이준석은 내가 보수의 성골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근본이 없대요. 야 누가 보면은 이준석 너무 무슨 70 넘은 노인인 줄 알겠다. 야. 여러분 정치가 사람을 참 이상하게 베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약간 이상하게 사람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번입니다. 김상욱이 윤 즉시 제명. 한과 야합 없다 약속해야 불수용시 탈당 시사. 여러분 김상욱 탈당하겠습니다. 브라보. 정 변호사님 저건 탈당해야죠. 그러니까요. 그 뭐 윤 대통령 제명 안 할 테고 그죠? 그러니까 약속할 수 없으니까 제명해야 근데 얘가 지난번에도 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잘 안 지키지 않을까요? 그냥 탈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탈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38번 보시면요. 지금 후보예요. 이 사람도 후보 맞습니다. 근데 양향자가 윤석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여러분 저 오늘 진짜 실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와 저런 사람도 국민의힘에 있습니까? 에? 국민의힘에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까? 윤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아니 혁신당에 있다가 왜 본인이 왔어요? 민주당에 있다가 혁신당에 갔다가 이 당에 온 다음에 윤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누가 니한테 물었니? 제가 소리를 작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죄송해요. 목소리 자꾸 커졌어. 아까처럼 우아하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열받으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39번 윤석열 지도자 역량 부족 반탄 후보들 사죄 반성해야. 윤석열 지도자 역량 부족. 미안해요. 윤 어게인 외치는 우리는 뭔가요? 여러분
양향자를 국민의힘이 왜 받아주냐고요. 제가 웃는 거 맞죠?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죠? 저 지금요. 안철수, 양향자 이런 사람 때문에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저 지금 진짜로요. 너무 웃겨서 그래요. 안철수 나 뻐꾸기 할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타 할게요. 그러더니 제갈량 할게요. 이거 제정신에 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하루에 몇 개를 다 했잖아. 근데 양향자는 윤석열 지도자 역량이 부족해. 자, 정말 황당합니다. 아, 더 크게 웃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한 거 맞죠? 저 있잖아요. 저는, 아까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무슨 말을 해도 초긍정이시래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기사 정리하다가 웃음이 한번 터지면 혼자서 킥킥킥킥킥 웃으면서 정리를 하는데, 저 오늘 제 웃음 코드가 터진 것은 사실은, 안철수에서 제가 터진 거예요. 안철수에서 왜 터졌냐면은, 뻐꾸기 할게요 하다가 화타 할게요 하다가 제갈량 하는데 제가 안철수가 이제 완전히 맛이 갔다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준석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근본이 없다 하니까 이놈도 맛이 갔네 지 나이에. 근데 갑자기 김상욱이 응? 나 탈당할 거야 하니까 하세요. 아니 저 준비할 때 제가 혼자 말하면서 하거든요. 저는요 이준석이 내가 보수 성골이라고 하는 저 말에는요 상당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코 파는 사진 나오고 네. 매화 신문 사건 기억하시죠? 네네. 근데 그때 사실은 혁신당인가요? 걔네들 당 이름이? 네. 그 당 안에서 지금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나타났죠. 당시 허은하랑. 허은하. 예. 그죠? 그리고 이준석 간에 당권을 가진 사람과 국회의원인 이준석 간에 내부 갈등이 있었고 상당히 그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그때 그 문제된 명사건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준석이 사실은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오려고 한다. 네. 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천하람이도 같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이준석이가 내가 보수 선골이야. 그러면 본인이 보수 선골이기 위해서는 본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본가가 어디야? 본가는 우리 국민의힘당이잖아요. 국민의힘당. 근데 본인은 바깥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선골이 되고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 당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당시에 그 명사건이 나기 이전에 원래 이준석이 복당한다는 그런 뒷얘기들이 상당히 이 여의도에 있었던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그 기사 보여드릴게요. 네네. 37번입니다. 벌써 이미 제가 준비해 왔어요. 네네. 37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뜬금없는 국힘 복당 카드. 아, 그렇네요. 권영세 지금 권영세가 이미 준서가 콜? 준서가 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준석이가 분명히 뭡니까? 선골은 아닌데 내가 선골이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국힘으로 복당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요. 이준석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준석이 들어올 겁니다. 네. 이준석은 반드시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반대했죠. 누구보다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단일화해도 오히려 질 수 있다. 오히려 단일화 안 하는 것이 이긴다라고 이준석이 당시엔 주장을 했지만 지금 이준석은 말입니다. 겉으로는 절대 단일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요번에 단일화를 해서 본인은 안 되겠지만 요번에 국민의힘의 후보 또는 한덕수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차례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이준석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권영세 뜬금없는 복당 카드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번에 다 불러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 과거에 연연 않겠다 이런 표현가 있었네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다 불러드리는 거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사실은요. 저는 아니에요.
당이라는 것이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너무 뜬금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단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신뢰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다 모이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만의 당 그 느낌이 없어지고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잡탕이다, 진짜 뭐 짬뽕 그릇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의 당이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와중에요. 45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난리 났어요. 네, 예. 44번부터 보여주세요. 수상한 서해. 네. 여러분 이 기사 아세요? 이상에서 항의하니까 이성을 찾으라고 하는 중국. 수상한 서해 근황. 서해에 이상한 건물이 이상한 게 생기고 있어요. 예, 이상한 대형 철조 구조물을 설치했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건 양식 시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저 인공섬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게 지금 이상하대요. 그렇죠. 여러분 저게요. 서해에 중국에서 이상하게 저렇게 만들고 있대요. 근데 저거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말들도 나오고 있냐면 영토 확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심각한데요. 45번 볼까요? 공군 기지에 무단 촬영 중국인이요. 한 달 만에 또 적발이 됐어요. 또 적발이 됐는데 문제는 46번입니다. 중국인 군사기지 무단 촬영 8시간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을 냈대요. 정 변호사님 8시간 만에. 그러게요. 어떻게 이게 8시간 만에 혐의 없음, 더군다나 혐의 없음 결론이 날까요? 한 번 잡혔던 사람인데, 그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공협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8시간 만에 혐의 없음을 내리고 끝냈대요. 근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요. 매우 이례적인 거죠. 사실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8시간 만에 혐의 없다고 종결해주면 이 사람들 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들인데 되게 덮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중국 자동차에 녹음기가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게 저기 27번 보시면요. 한동훈이요. 11시간 만에 29.4억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기사가요. 너무 한동훈 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분명히 한동훈이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동훈으로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뜬금없는 거 28번. 한동훈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든대요. 아니 무슨 서울이 5개가 왜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부산 크죠? 대구도 커요. 정 변호사님 5개의 서울이 필요합니까? 아니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이렇게 5개예요. 5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4개의 도시를요. 지가 대통령이 되면 지 임기 중에 서울처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 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한동훈을 왜 이렇게 띄우고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30번 보시면요. 한덕수 외곽 조직이 뜨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을 추진한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덕수는 죽이려고 하고 한동훈은 띄우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런 와중에 24번입니다. 안철수가 올라오느냐 아니면 나경원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지금 아주 첨예한 숫자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 변호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저게요. 나경원 생존 땐 한동훈 유리한데 뭐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경원이 생존할 땐 한동훈이가 과반수를 받습니까? 상대적으로 한동훈이가 결선까지 갈 가능성은 조금 더 생기죠. 왜냐하면 나경원이 아니라 안철수인 경우를 해보면 과연 홍준표,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 세 사람 중에 누가 2명이 올라갈까를 선뜻 우리가 점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경원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한동훈이 올라가고 그 다음 김문수가 올라갈까? 안 그러면은 홍준표가 올라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이가 유리한데 한동훈이가 결선에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과반수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지금 뭐냐면 만약에 한동훈이가 올라가고 셋 중에 누가 올라가면
그 떨어진 두 사람의 표가 한동훈한테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유리라는 저 말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여러분, 한동훈을 갑자기 띄우기 시작하면서 한동훈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론들을 보니까 속이 답답합니다. 고구마를 한 6개 정도를 누워서, 아니다, 물구나무 서서 먹은 듯한 이 기분. 아, 저 진짜 물구나무 서서 고구마를 입에다가 막 집어넣은 듯한 기분으로 있었는데, 오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0번 뉴스입니다. 이재명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 진행, 이 뉴스 보면서 그래도 뭔가 동치미 국수를 쑥 먹은 것처럼 속이 좀 시원합니다. 자, 정준길 변호사님. 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네. 네, 첫 심리 진행하는데 오늘 무슨 내용을 갖다가 두 가지를 보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쟁점이죠. 그 죽은 김문기 씨와 교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네. 협박을 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가지는 사실관계의 의미를 파악하겠다. 그 이야기 속에는 항소심이 두 개 다 잘못 판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이고요. 오늘 2부에 배당됐고 바로 박영재 대법관의 주심으로 됐는데 그날 오전 중으로 바로 전원 합의체로 대법원장이 넘겨버렸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첫 심리가 대법관들의 첫 심리가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록은 상당히 두껍지만요. 이 사건의 쟁점은 참 간단해요. 정말 의외로 간단해요. 네, 사람들이요. 헌재처럼 전원일치로 이재명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전원일치 안 해도 돼요. 이게 어떻게 네, 이건 전원일치 무죄 그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정 변호사. 아니 지금 전원합의체로 가는 거는요. 이 부에서 도저히 의견들이 서로 안 맞는 경우, 그렇죠? 뭐 2대2로 팽팽하게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전원합의체에 갈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례의 변경이 필요할 때, 근데 이거 좀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거든요. 어떤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목을 집중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경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은 맞는데 이걸 만약에 기각할 거면 아니 무슨 전원합의체까지 해요. 그냥 거기서 바로 4명이서 거기서 그냥 결정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 뭔지 알고 또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초기에 얘기했습니다. 파기자판 나오면 슈퍼챗 꼭 쏴주기 약속.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저한테 아까 너무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러길래 저는 오늘 이 뉴스 보고 되게 좋았어요.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이 못 믿으셨지만 저는 그래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파기자판되면 슈퍼챗 꼭 쏴주기 제가 약속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페북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심정은 저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오늘 약간 흥분해서 막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파기자판되면 여러분 이재명이 기피 신청했다고요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다 설명했어요. 앞부분에. 기피 신청은 대법관이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안 돼요. 자, 파기자판되면 슈퍼챗 쏘기 약속이고요. 자, 고성국 박사님 소식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회피는? 회피. 네. 저는 방송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기피는 이재명이 할 수 있고 기피는 이재명이 할 수 있고 회피는 대법관이 하는데 이재명이 기피 신청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자, 또 이재명이 회피한 적은 없다. 네, 그리고 회피한 적은 없다. 그리고 파기자판되면 슈퍼챗 쏘기 약속. 자, 그리고 고성국 박사님 아침에 방송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시고요. 검사도 하고 계시고 쉬고 계신데 오늘 오후에 방송 끝나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갈 겁니다. 병원까지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병원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대신 내일 제가 방송에서 고 박사님 근황을 자세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놀랐어요. 네, 박사님 쓰러지시는 거 보면서 저것들 탄핵이 사람 잡는다 싶더라고요. 저도 며칠 동안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왜? 사실 며칠 뒤에 이재명의 나라가 오는가 생각하니까 저도 숨이 안 쉬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기분이 좋아요. 좀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또 어제 또 교황께서 선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 교황께서 노란 리본 달고 다니시고 할 때 우리가 되게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선종하셨는데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본인이 허례 허식을 굉장히 안 좋아하셔서 바티칸 밖의 성당 지하 무덤에 장식 없이 묻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소박한 안식처는 생전 100차례나 들렀던 최애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성당이에요. 근데 저기 100차례나 들렀던 로마 산티마리아 마조레 성당인데요. 조그만 저 성당에 이름도 없이 자신의 이름만 쓴 관을 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큰 어른이 또 선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요. 부활절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오셨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이고, sunshine, sunshine. 제가 그 노래 좋아하는데 너는 선샤인 나만의 태양 그거요. 네, 박사님 가서 뵙고 션샤인님이 잘 갔다 오라고 슈퍼챗 쏴주셨다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 정준길 변호사님께 네. 구전녹삼 한 장을 드리고요. 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을 위해 애국녹용 구전녹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녹삼은 녹용 중에 가장 비싸다는 러시아산 아바이스크산 원용에 국내산 최고급 홍삼 약재를 넣어 정성껏 달였습니다.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했고 귀한 분들께 선물하시라고 아투TV를 통해서 특가 세일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희대 기대해도 될까 믿어보자 댓글 봤는데요. 조기대요? 조희대. 조희대인데. 예, 조희대라고 읽은 거예요. 자, 정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예, 오늘 그 파기 그 전원 합의체에 넘어가고 오늘 바로 오후 2시에 신문이 진행된 거는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요. 우리 대법원이 헌재보다 한끗 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는 이재명 상고심 재판에 대해서 파기 자판을 아마 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판단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제가 그 아시아투데이에 논평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제 예측이 맞을 가능성이 많다.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무죄가 나왔던 그날 정준길 변호사님과 제가 아투TV에서 적반하장에서 이런 멘트를 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법률가의 양심에 저건 무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에 희망을 걸어보겠다.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이 될 것 같다. 4월 중에. 네, 맞습니다. 그래도 법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법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대법원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4월 안에 파기 자판이 나온다면 제가 그래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거든요. 되게 제가 긍지를 가질 것 같아요. 밤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 재판관님들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 걸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페북에 쓴 거 보실래요? 분위기가 묘하네요. 훅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안에 파기자판 나오기를 비나이다. 정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비나이다. 정말이에요. 저 되게 소심하죠. 천주교, 불교, 기독교 비나이다. 제발 훅. 여러분 저하고 똑같죠? 자, 아무튼 파기자판이 되면은 슈퍼챗 쏘기 약속! 내일 오후 5시에 유효의 적반하장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뵙고 소식 전하고 오겠습니다. 박사님 건강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 보고픈 중국인? 이건 또 뭐예요? 보고픈 중국인 또 무슨 말이죠? 이건 아무도 그런 말 안 했는데. 네, 무죄 주려고 그렇게는 안 해요. 무죄 주려고 그렇게는.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방송 함께 했고요. 박경영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승주 기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모두 사랑과 행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감사합니다.